엔드코트. 사람은 다 뺍니다. 엔드코트. 삼성 귀족 노조의 몰락.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공장의 협상 테이블 앞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엔드코트. 우리가 만들어낸 이익이다. 45조 원을 내놔라.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 회사를 키운 건 우리들의 피와 땀이다. 엔드코트. 그들은 자신들이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톱니바퀴 하나도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착각,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통제력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경영진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분노하지도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덮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군중을 응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손가락을 튕깁니다. 딱. 그 순간 수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장의 불이 일제히 꺼집니다. 완벽하고 짙은 어둠이 공간을 집어삼킵니다. 방금 전까지 허공을 가르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공포스러운 침묵으로 바뀝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불빛이 없어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차갑고 정밀한 기계들의 모터 소리.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이건 영화 속 한 장면을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거대한 기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에서 45조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45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에서 얼마나 거대한 폭력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5조 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돈의 7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성과급 잔치에 쓰라고 요구한 겁니다. 직원 한 사람당 약 5억 8천만 원을 보너스로 달라는 통보였죠. 그들은 이미 평균 연봉 1억 2,800만 원을 챙겨가는 국내 최상위권에 부유한 노동자들입니다. 솔직히 이 뉴스를 처음 보셨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통쾌함을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엔드코트. 배부른 소리 하더니 꼴 좋다. 회사가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엔드코트. 네. 저도 그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헛웃음을 지었으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공정한 분배 앞에서 강렬한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통쾌함은 딱 3초만 즐기셔야 합니다. 지금 통쾌하다고 치고 있는 그 박수 소리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밥그릇이 박살나는 소리일지도 모르거든요. 왜냐고요? 회사 경영진이 꺼내든 반격의 카드는 단순히 돈을 못 주겠다고 울음장을 놓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미래의 생존을 걸고 연구개발에 쓰는 돈이 37조 7천억 원인데 당장 현금으로 45조 원을 내놓으라는 억지를 마주했습니다. 노조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어서며 공장 안의 권력이 완전히 뒤집혔죠. 파업 찬성률은 93%를 훌쩍 넘겼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의 대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몇 %라도 올려주며 타협점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화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숫자를 조율하는 시소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시소 자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기로 결심했죠.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하고 통제하는 무인 공장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해버린 겁니다. 과거처럼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멍청한 기계가 아닙니다.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고치는 완전 자율 기계입니다. 이건 월급을 깎겠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엔드코트. 당신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그 의자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엔드코트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차가운 선전포고였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회사가 불법 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바로 그날,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불안감에 주가가 폭락해야 정상일 것 같지만 주가는 오히려 3%나 껑충 뛰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엔드코트. 이 똑똑한 회사는 이제 말 많고 돈 많이 드는 사람을 아예 빼버리는 구조로 결론을 내렸구나. 사람 변수가 사라졌으니 앞으로 이익률은 무조건 치솟겠네. 엔드코트. 자본은 결코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이 올랐다고, 떼쓰는 노조가 된 소리를 맞았다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어째서 이 차가운 자본의 잣대가 대기업 출입증 한 번 목에 걸어본 적 없는 평범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경제라는 생태계는 거대한 호수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한가운데 커다란 돌멩이를 던지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파장은 반드시 가장자리까지 밀려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곤히 잠든 새벽에 집 문틈 사이로 조용히 밀려 들어오고 있는 끔찍한 청구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며 한숨 쉬는 직장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1억 2천만 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 한 명이 1년에 나라에 바치는 소득세가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4대 보험까지 합치면 한 사람이 1년에 무려 3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사회 시스템에 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저 차가운 무인 공장 선언으로 인해 사람 10,000명이 한순간에 증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1년에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세금과 보험료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로봇이 야근을 한다고 소득세를 냅니까? 기계가 뼈 빠지게 일한다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단 한 푼이라도 내나요?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럼 뻥 뚫려버린 그 거대한 3천억 원의 구멍, 국가는 누구의 지갑을 털어 메울까요? 바로 내일 아침에도 지옥철과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여러분입니다. 로봇에게 세금을 물릴 법과 제도가 아직 제대로 없는 이 나라에서는 결국 남아있는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얇은 유리지갑을 쥐어짜내야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요. 당신의 다음 달 세금 고지서 숫자가 훌쩍 뛰어올랐을 때 그때도 저 노조가 망해서 고소하다고 통쾌하게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또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무려 42조 5천억 원입니다. 한국의 4-5집 중 한 집은 이 회사의 주식을 쥐고 있죠. 공장 근처에서 땀 흘리며 국밥집을 하고 밤늦게 치킨을 튀기며 생계를 잇는 상인들의 매출은 또 누가 채워줍니까? 차가운 기계가 점심시간에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어주기라도 한답니까? 혹시 지금 화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는 분 계신가요? 엔드코트. 나는 기름때 묻히며 일하는 생산직이 아니야. 나는 대학을 넘어 석사 박사까지 공부했고 넥타이를 매고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식인이니까 저런 일과는 무관해. 엔드코트. 정말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신가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착각이자 치명적인 오만입니다. 지금 생산 라인에서 짐을 싸고 있는 사람들의 굽은 뒷모습은 단지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럴듯한 기획서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일, 여러분이 상사에게 인정받으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매달리던 그 똑똑한 지적 노동을 인공지능이 단 몇 분 만에 더 날카롭고 완벽하게 해내는 세상으로 이미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저 기계가 뽑아낸 완벽한 결과물을 대충 훑어보고 도장이나 찍는 보조 역할로 밀려나고 있죠. 현대 자동차의 미국 공장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바닥에는 500대가 넘는 로봇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재를 나르고 4발 달린 강아지 로봇이 돌아다니며 불량품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2028년부터는 아예 사람 모양을 똑같이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쏟아져 나와 정식으로 라인에 투입됩니다. 동네 편의점이나 은행은 어떤가요? 인간이 건네던 따뜻한 눈인사는 사라지고 차가운 코스크와 모니터 속 인공지능 뱅커가 여러분의 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학력의 높낮이는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탄조끼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취업시장의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배운 것이 많아 머리를 쓰는 일의 초기 단계를 맡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책상을 빼앗으러 온 똑똑한 기계와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본질, 바로 여러분의 거실 한가운데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맹목적인 희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아 봅시다. 우리는 아이 하나를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뼈를 깎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말에 가족 여행 한번 편하게 못 가고, 부모님 생신 때 용돈 한번 두둑하게 못 드리면서 1년에 800만 원씩 학원비로 기꺼이 쏟아붓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내 손에 박힌 거친 굳은 살을 물려받지 않고 번듯한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펜대를 굴리는 인생을 살기를 매일 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거름이 되어 마침내 아이가 밤을 새워가며 공부에 훌륭한 대학의 졸업장을 따냈다고 칩시다. 내년 여름, 아이가 희망에 차서 품질관리 직군, 생산관리 직군, 혹은 공정 엔지니어 자리에 원서를 넣습니다. 과거 여러분 세대에서 평생 직장이라 부르며 가장 부러워했던 바로 그 튼튼한 철밥통들입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날, 채용 공고를 열어본 아이의 눈앞에 어떤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질까요? 신입사원을 뽑는 숫자가 예전의 반이반 토막, 아니 10분의 1로 줄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아이가 평생을 바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는 불평불만도 없고 퇴사도 하지 않으며 파업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6천만 원짜리 산업용 로봇이 이미 떡하니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단 5년 뒤면 이 완벽한 일꾼의 가격이 고작 2천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칠 거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무리 토익 점수를 높이고 밤새워 스펙을 쌓아도 매년 연봉을 올려달라는 인간이 2천만 원짜리 완벽하고 순종적인 기계를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거대하고 차가운 벽 앞에 섰을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나 억울함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청춘을 맷돌에 갈아 넣은 눈물겨운 희생과 굳은 믿음이 아무런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다는 지독하고 철저한 엔드아포즈, 감정적 파산 엔드아포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맹신했던 생존의 공식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박수쳤던 그 대가가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고 내 늙어가는 연금을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 아이의 밥그릇을 부숴버리는 괴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정말 날카롭고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본능적으로 답해보세요. 당신은 겉으로는 밥그릇 싸움하는 노동자를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쥐고 있는 주식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를 탐욕스럽게 바라는 엔드아포즈, 투자자 엔드아포즈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로봇에게 무참히 밀려나갈 내 아이의 어두운 내일이 미치도록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엔드아포즈, 부모 엔드아포즈의 마음입니까? 혹시 그 두 가지 이기적인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휴대폰 자판을 열고 댓글 창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속마음이 투자자인지 부모인지 단 한 단어로 뚜렷하게 적어보십시오. 투자자라면 투자자, 부모라면 부모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세요.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진짜 두려움과 욕망을 마주하고 세상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대한 기계의 파도에 잡아먹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생존 훈련입니다. 댓글을 적어 내려가셨나요? 스스로의 심연을 똑바로 마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진짜 현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회사가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같은 인간의 목을 쳐내는 진짜 이유,
그건 그들이 단순히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라서 혹은 악당이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내일 당장 대한민국 전체의 숨통이 끊어지고 온 국민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국가적 생존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다 건너 짐승 같은 경쟁자들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길래 이토록 무자비한 사륙전을 강요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방구석에서 핸드폰을 들고 회사가 너무 피도 눈물도 없다며 자본가들을 향해 욕을 퍼붓는 동안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는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는 원래부터 동정심이나 상도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 반도체 제국이었던 미국의 인텔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해보니 사원증이 먹통이 되고 무려 15,000명에서 17,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목이 가차없이 날아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전체 직원의 15%를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노숙자로 내몰면서 회사가 살기 위해 아끼려던 돈의 목표는 고작 100억 달러였습니다. 6명 중 1명이 짐을 싸서 집으로 쫓겨나는 이 끔찍한 해고, 파티는 일시적인 회사의 위기가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느리게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끔찍한 미래의 예고편일 뿐이죠. 바다 건너 대만의 TSMC는 또 어떻습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그들의 점유율은 이미 67에서 71%에 달하며 전 세계의 돈을 통째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국가대표라며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의 점유율은 고작 6.8에서 8.1% 언저리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죠. 두 회사의 격차가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우리가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성과급을 더 가져가겠다고 멱살을 잡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격차는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적은 바로 우리 옆에 붙어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자신들의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무식하게 끌어올리겠다고 국가의 모든 돈과 권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임한 장정도 찍어내는 첨단 반도체 원판을 2030년에는 무려 50만 장까지 쉴 새 없이 찍어내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고작 5년 안에 첨단 부품 생산량을 25배나 폭발적으로 키우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서로 내 젓가락이 더 크다며 밥그릇 싸움을 하는 동안 중국은 아예 우리 집 부엌에 들어와 가스레인지와 냄비째로 훔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삼성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람을 잘라내면서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걸까요? 그들이 꽉 쥐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드하포즈, HBM4엔드하포즈, 나는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은 2026년 2월부터 이 최첨단 칩을 쏟아내어 인공지능 제국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인 엔드하포즈, 베라 루빈 엔드하포즈에 공급하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회사의 핏줄을 타고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유일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황금 같은 타이밍에 당장 45조 원을 내놓으라는 파업 때문에 공장의 심장 박동이 멈춰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1분 1초가 아쉬운 엔비디아가 삼성이 집안 싸움을 끝낼 때까지 팔짱을 끼고 얌전히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거대한 돈줄은 고스란히 굶주린 늑대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던 중국의 공장들로 방향을 틀어버릴 겁니다. 냉혹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 번 뺏긴 밥그릇은 우리 아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45조 원의 달콤한 성과급 잔치는커녕 대한민국 수출 100원 중 24원을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 전체의 척추가 영원히 부러지는 겁니다. 자, 이래도 밖에서 대포알이 날아오는데 배에 구멍을 뚫고 있는 자들의 싸움을 그저 팝콘이나 먹으며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파업이나 성과급 투쟁 이야기를 볼 때 가난한 노동자와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싸움이라는 그 낡아빠진 동화책 같은 프레임은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공포심을 느끼며 지켜봐야 할 진짜 공포는 딱 하나.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도려내는 엔드아 포즈. 교체 속도 엔드아 포즈입니다. 거대 기업 삼성은 이미 2030년까지 모든 공장에서 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인공지능 자율 공장으로 뜯어고치겠다고 온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겐 단 4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뒤면 대한민국 제조업과 화이트 칼라의 고용지도는 영원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불태워져 다시 그려집니다. 지금 당장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 화석처럼 굳어버린 낡은 성공 공식부터 산산조각 내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안전하고 따뜻한 온실 속에 가두어 수백 대 1의 미친 경쟁을 뚫고 멸종 위기에 처한 단순 생산직이나 품질 관리직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어리석은 짓은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우러러보던 그 번듯한 대기업의 자리들은 이미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6천만 원짜리 기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의자를 향해 내 아이의 등을 떠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살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 같은 내 자식들을 어디로 이끌어야만 할까요? 기계가 아직 감히 넘볼 수 없는 유일한 성벽, 바로 인공지능의 뇌를 가르치는 훈련 직군,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직군, 그리고 그 똑똑한 로봇들의 숨통을 쥐고 유지 보수하는 직군으로 가차없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이 와중에도 이런 생존의 자리들은 폭발적으로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타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낄낄거리고 손뼉을 치는 얄팍하고 저열한 질투심은 여러분의 인생에 단 돈 1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감정 낭비는 미친 듯이 치솟는 여러분의 세금 고지서를 찢어주지도 못하고 텅 비어가는 국민연금 계좌를 채워주지도 못하며 길거리에 나앉아오는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잔혹한 변화를 꿰뚫어보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에 미친 듯이 몸을 던져 맞춰가는 독종 같은 적응력. 오직 이 두 가지야말로 쇳덩어리 기계들이 아직 우리 인간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한 마지막 무기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저의 이 살벌하고 불편한 브리핑이 끝난 지금 여러분의 굳어있던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을 밝힌 단 하나의 차가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기계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그 엔드아 포즈, 단 하나의 생존 키워드 엔드아 포즈를 맹세하듯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거대한 폭풍은 이제 겨우 꼬리만 보였을 뿐이니까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삼성그룹의 또 다른 거대한 심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조 역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95.52%라는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찬성률로 파업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임금을 단숨에 14%나 올려달라.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당장 현찰로 내놓아라. 거기에 회사가 번 영업이익의 20%까지 모조리 성과급으로 바치라는 끔찍한 청구서를 다시 한번 들이밀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이 나라 경제를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도끼에 찍혀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이중 파업의 나비 효과가 당장 다음 달 여러분의 야른 지갑과 식탁의 반찬을 어떻게 훔쳐갈지 다음 영상에서 더욱 뼈 시리게 발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 잔인한 생존 브리핑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알림 설정부터 켜두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따뜻한 방에 마지막 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